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3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사회적 교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교환의 추론에 특화된 인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6가지의 설계 특징 중 3가지 특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머지 3개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할 설계 특징 3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특징 1. 사회적 교환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입니다. 설계 특징 2. 사기는 사회적 계약을 위반하는 특수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지구조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기의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설계 특징 4. 조건적 도움을 위한 설계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되려면 다른 설계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연한 사고와 실수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설계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 탐지 체계는 사기꾼, 즉 사기를 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진 개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사기는 탐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실수는 미미한 자극이 되거나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특징 3가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회적 교환의 핵심은 행위자인 여러분이 그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그로부터 이익을 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로 행위가 허락되는 상황인 것인데 사회적 교환이 아니어도 조건부로 행위가 허락되는 상황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독가스를 내뿜는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독면을 써야 한다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교환 추론에 특화된 인지 시스템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교환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부로 행위되는 상황 모두 우리가 조건 위반을 탐지하는 수행 능력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교환을 위반하는 사기꾼을 탐지하는 추론 체계의 설계가 다른 조건부 행위의 위반 탐지보다 더 정밀하고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면 사회적 계약 알고리즘은 다른 조건부 행위의 위반 탐지에서 결여된 설계 특징, 예를 들면 이익과 의도에 대한 반응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사회적 교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죠. 사회적 교환은 각 당사자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적 규칙이 사회적 계약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단서는 행위자가 바라는 이익이 행위자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행위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곧 행동을 취하는 것이 되지만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모두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적 계약은 조건부 행동이기는 하지만 모든 조건부 행동이 사회적 계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 계약이 아닌 조건부 행동에 대해 실험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들에 의하면 조건부 행동 위반을 탐지하는 수행 결과가 사회적 계약에서 위반을 탐지하는 수행 결과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 2가지 조건부 행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행동 위반을 탐지하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의 1은 밤에 외출을 하려는 사람은 손목에 작고 붉은색의 팔찌를 차야 한다이고, 과제 2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러 나가는 사람은 손목에 작고 붉은색의 팔찌를 차야 한다입니다. 이 두 과제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 가지 측면이 다릅니다. 과제 1에서는 그 행위가 이익, 밤에 외출하는 것이 되고 과제 2에서는 귀찮고 사소한 심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제에 대한 위반 탐지, 다시 말해 사기꾼 탐지 체계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찾는 것인데 여기에서 과제 1과 과제 2에서의 규칙 위반, 예를 들면 손목에 작고 붉은색의 팔찌를 차지 않았다는 것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실험의 참가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위반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락된 행위가 과제 1에 이익이 되는 일인 밤에 외출하는 경우 참가자의 80%가 정답을 제시했지만 과제 2에 쓰레기를 내놓는 일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4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설계 특징 1과 2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부 행동과는 다르게 사회적 교환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과 우리의 인지 구조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기의 개념을 정의하여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언하자면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과제 1과 과제 2의 규칙 위반의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집합과 명제에서의 규칙 위반을 찾는 것과 유사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 시리즈의 28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계 특징 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위반인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한 설계 특징 4에 의하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진화된 사기꾼 탐지 체계는 사기꾼, 즉 사기를 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진 개인을 찾아야 하고 의도적인 사기는 탐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실수는 미미한 자극이 되거나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의도적인 위반을 찾는 기제가 우리에게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부 도움에서만이 사기꾼을 탐지할 수 있는 적합도 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을 탐지해야만 우리가 제공하는 호의에 담례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값비싼 협력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기질을 사기꾼과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사기꾼 탐지의 진화적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성향이 있는 개인, 다시 말해 우연이 아니라 설계상으로 사기를 치는 개인이 그 위반을 통해 드러나는 한에서만 사회적 계약에서의 위반이 유의미해집니다. 결국 우연한 위반은 누군가가 속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기꾼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규칙 위반자가 부주의하긴 하지만 악의는 없는 조건과 규칙 위반자가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득을 보는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A라는 도시는 B와 C라는 두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와 C에는 D와 E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선 D 고등학교는 A라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었고 명문대학교 출신의 좋은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학생들을 명문대로 진학시키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 고등학교는 시설도 평범하고 선생님들도 평범해서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낮습니다. 이 도시의 경우 고등학교의 예산 지원은 각 지역 B와 C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D 고등학교가 위치한 B 지역의 시민들은 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반면
이 고등학교가 위치한 C 지역의 시민들은 고등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A시의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명문 D 고등학교에 배정받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D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계약을 위반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실험했던 연구에 의하면 우선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68%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단순히 실수를 범한 조건에서는 27%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 무고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계약이 아닌 단순한 조건부 교환 규칙에서는 규칙 위반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독 가수를 다루면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독면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던, 일부러 두고 왔던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 3개의 영상에서 저는 사회적 교환 추론을 유발하는 체계는 진화한 적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교환 추론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조건부 도움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6가지 설계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 사회적 교환 추론을 유발하는 체계는 다른 어떤 기능이나 더 일반적인 추론을 위해 설계된 적응의 부산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